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최소한 5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게 돼 있다. 연평 해전 때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5천만 원에 불과했다. 나라를 위해 전사했는데도 5천만 원인데 해운사 과실로 놀러 가다가 사망한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가 몇 달째 왜 이래야 되느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심재철 위원장이 엊그제 보낸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의 내용 요지입니다. 그는 시중에 이런 여론도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중에 그런 마타도어가 의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는 특위 위원장으로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보냈다면 그런 흑색 선전에 심정적으로 동의한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는 국조특위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에게 퇴장시키겠다 이런 엄포를 놓기도 했고, 나라 돈으로 지급한 스마트폰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감상하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그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 자질과 품위를 갖추고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조원진, 심재철 의원 등의 폐륜적 언행 이후 국회의원 주민 소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심재철 씨의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직 해임을 촉구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광주 광산 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 논란이 뉴스타파 보도 이후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어떤 점이 비판받고 있는 대목, 보도의 비판받고 있는 대목인지, 팩트는 잘 챙겼는지, 균형감은 갖췄는지, 혹여라도 무지에 의해서 또는 취재가 덜 된 상태에서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는 혹시 없는지, 권은희 후보 측의 잘못은 없는지, 이런 것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서 오늘부터 또 회기에 들어갔는데 여야가 만났지만 아직 기존의 원론적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수사권 부여하는 것은 내 손을 떠났다. 자기로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요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말하는 것인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것인지는 정가산책 등에서 좀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제뉴스 비껴보기 코너 있는 날이죠. 말레이시아 여객기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맞고 추락된 것, 그것에 대한 각국 반응, 특히 큐바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또 무슨 얘기를 내놨고, 미국과 네덜란드는 굉장히 미국과 네덜란드를 위주로 한 유럽들 굉장히 완강한 러시아에 대한 완강한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모양새입니다. 무슨 이유로도 민간인이 탄 비행기가 전투의 대상이 되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연희 때와 다름없이 지난 주말에 또 여러 가지 뉴스들도 있고 했는데 말씀들 많이 남겨주시면 그때그때 반영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들어가죠. 한은필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었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자, 뉴스타파 권은희 후보 재산 축소 신고했다는 보도. 우선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부터 좀 간추려 볼까요? 예, 권은희 후보의 남편 남모 씨가 부동산 업체 스마트 에듀라는 회사의 지분 40%와 또 다른 부동산 업체인 KEBN 파트너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요. 권 후보는 이 두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 1억 4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총 5억 8천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들이 가진 부동산의 가치가 30억 정도 된다는 건데요. 즉 실제로 수십억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주식의 액면가만을 재산으로 신고한 거 아니냐,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네, 수십억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곧 권은희 후보 남편의 재산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뉴스타파는 뉴스타파 보도에서 몇 가지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 좀 정리해 볼까요? 예, 뉴스타파는 권 후보의 재산 신고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도 재산을 축소하려 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남 씨가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남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30억 원 가치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남 씨가 지분을 가진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당연히 재산을 소유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대차 대조표, 즉 그 회사가 흑자냐 적자냐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남 씨는 법인의 재산은 대차 대조표상 흑자 적자로 판단을 한다. 뉴스타파 보도는 법인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 씨는 두 회사 중에서 스마트 에듀의 경우 2013년도까지 순손실 200만 원 정도가 나왔다며 그 법인을 신고할 때 만약 부동산 가치를 산정해서 순자산을 5억, 6억으로 하면 오히려 과다 신고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나 자산, 부채, 작년도 영업 실적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따져서 현재 어느 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회사 소유 부동산을 시가로 따져보면 몇십억 원쯤 되니까 그건 권은희 후보의 남편의 것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보도는 수긍할 수 없다. 사실을 잘 알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예. 작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이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또 남 씨의 부동산 업체가 유령회사로 보인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유령회사라는 단어가 그 갖는 부정적 이미지 이런 것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뉴스타파도 그런 내용을 그런 저간의 사정을 또는 유령회사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뭐 뉘앙스나 의미 이런 걸 충분히 알 텐데도 왜 굳이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했을까요? 예, 이게 뉴스타파는 부동산의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를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남 씨는 역시 뉴스타파가 제대로 취재를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 씨는 KEBN 파트너스의 경우엔 사무실이 분명히 있는데 뉴스타파가 일부러 안 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사 사무실만 있다고 보도한 또 다른 회사 스마트 에듀의 경우에도 해당 법무사가 스마트 에듀의 이사라면서 사무실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의 사무실에 10개 법인도 등록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절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페이퍼 컴퍼니라는 단어가 불법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고 알려져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번 논란에서 문제가 되는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SPC, 유동화 전문 회사 혹은 특수목적 회사라고 불리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산,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 팔리기 전까지는 유동성이 전혀 없는, 즉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묶여있는 자산을 현금화, 유동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SPC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자산 담보 부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남 씨의 회사를 재산 축소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자산 유동화를 위한 회사로 볼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없다 뭐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경제 약한 사람들하고 변호사 사람들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긴 하더군요. 자꾸 논란이 커지니까 권은희 후보 측이 뉴스타파에 정정보도 요청했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오늘 국회 회의에서 이거에 대한 질의가 나오니까 선관위 측의 공식 입장을 또 밝혔죠. 두 가지 함께 좀 묶어봅시다. 예. 권은희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목의 축소 의혹이라는 문구는 주관적 판단이 반영돼서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 사무 안내에는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 액면가로 산정해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후보 측은 이런 사항을 취재기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의 재산 신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뉴스타파의 지적대로 신고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차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 후보의 경우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최 의원이 공직선거법에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의 경우에도 자산을 다 합쳐보면 550억쯤이 된다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묻자 김 사무차장은 네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는 지금 김포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죠. 그 홍 후보가 한 550억 원쯤 된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뉴스타파 최승호 PD 뭐라고 언급했나요? 예, 최승호 PD는 오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타파가 권은희 후보의 재산 등록 문제에 대해 보도한 뒤에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뉴스타파가 친노 종북이라서 안철수, 김한길 대표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덜 떨어진 음모론에 솔깃한 분들이 있나 보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 그 어떤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99%의 시민들을 위한 탐사 보도를 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번 권 후보 관련 보도도 그 원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오보냐 아니냐, 그 취재가 충분했느냐, 부실한 점은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친노, 이런 얘기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최승호 PD, 평소에 최승호 PD답지 않은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요즘 전해지는 과정에서 와전되거나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문제될 게 없는 오보는 아니다 하는 게 뉴스타파와 최승호 PD 측의 공식적인 반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들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수원 병에 재보선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가 재산 수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오늘 김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론을 지난해 4월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건물을 사고 팔았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며 이에 따른 재산 허위 축소 신고액은 최소한 3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대지라고 신고해야 할 땅을 론으로 허위 신고해서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후보 측의 박신호 선거사무장은 이에 대해서 2012년 총선 때 신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후보도 관련 내용을 알겠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선거사무장인 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목이 크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아주 높은 걸로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논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결격 사유인 거죠. 앞에 든 권은희 후보의 경우는 선관위의 정한 룰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켰는데도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건 명백한 실수 또는 탈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비상장 주식 액면가 신고 여부, 그리고 재산 문제 가지고 새정치연합의 박지원 의원 뭐라고 한마디 언급을 했죠? 예.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 새누리당 후보들도 거액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광산을 후보인 송환기 후보도 비상장 주식 33억 원을 액면가로 13억 1,000만 원을 신고했고, 새누리당 경기 김포의 홍철호 후보도 비상장 주식 액면가 33억 원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 나선 이중효 후보도 57억 원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비하면 권 후보는 1억 4천만 원이라며 새누리당이 제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오늘 출연한 CBS 라디오 방송에서도 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도 현대중공업 보유 주식만 공개했지 현대중공업의 부동산이나 수익 등 모든 것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권은희 후보 재산 축소 의혹 보도에 관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클로징 멘트에서 따로 한 말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국회 세월호 특별법 오늘 소식 좀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임시국회 다시 열려서 여야가 만났는데 이견이 팽팽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TF를 즉시 가동하고 TF에 협상 정권을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처리 시점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이 되는 오는 24일을 요구한 반면에 이 원내대표는 TF의 논의를 지켜보자고 말해 여야 합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나 수사권 부여로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받겠냐라고 말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박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이번 주 수요일에 안산에서부터 광화문까지 1박 2일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며칠 전에 단원고 학생, 생존 학생들이 걸었던 그 코스로 자기들도 걷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걷는 것도 좋지만 특별법 TF 확실히 압박하거나 하는 그런 결정적 수는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유경근 대변인이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아주 특별
특별한 유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아주 특별한 유가족의 모습이 뭐랍니까? 뭐일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요. 네, 유경근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야가 서로 눈치만 보며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아마 보궐선거를 이길 것 같으니 대충 시간만 끌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4일까지 특별법 처리가 안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유가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단식 투쟁 중인데요. 이보다 더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유 대변인은 참사 100일째인 24일 서울 광장에서 10만의 시민이 모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신나는 한마당을 펼친다며 김장훈, 이승환, 김재동, 도종환 등이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도종환은 그 시 쓰는 국회의원하고 있는 도종환 씨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 심재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심재철 위원장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기홍 수석 대변인은 심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는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 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이고 이를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것을 비판하며 특위위원장이 청문회도 하기 전에 잘못된 예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심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가족들을 폄훼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하는 심 위원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하나 쓴 게 인터넷에 떠서 화제던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망다니면서 썼다는 자필 문서 한 A4 용지로 30페이지가량 된다고 그러죠? 네. 이게 공개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사인이 유 전 회장이 도주하며 쓴 메모 형식의 자필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쯤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A4 용지 31쪽의 분량이고 거울을 보고 읽어야 해석이 가능하도록 글이 거꾸로 써져 있습니다. 이 문건은 유 전 회장과 함께 도피하던 비서 신모 씨가 보관하던 건데요. 유 전 회장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과 도망자가 된 심경 등이 담겨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은 가녀리고 가냘픈 대가 한자로 큰 대자입니다. 대가 태풍을 남자처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야.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인 남자들이 저지른 바람일 거야. 과잉충성스런 보필 방식일 거야. 라고 적었는데요. 네. 이게 뭐예요?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재미있는 것. 그러니까 한문의 큰 대자하고 클 태자를 가지고 지금 뭐라고 자기 식으로 써놓은 거죠? 네. 가녀리고 가냘픈 대. 네. 이건 누굽니까? 이거는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클 태자의 태풍을 남자처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야.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인 남자들이 저지른 바람일 거야. 그럼 이 클 태자는 누구래요? 이 클 태자는 지금의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또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네. 참모진이라고 신도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유병언 씨 추측대로만 하자면은 대통령보다 클 태자 태풍이고 네. 뭐 김기춘 산전수전 참 구구절절이 뭐 그런 얘기가 많군요. 또 뭐라고 썼답니까? 예, 그 외에는 언론, 정부에 대한 불만과 검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유 전 회장은 눈 감고 팔 벌려 마음 없는 잡기놀이 따위의 표현으로 검찰이 자신을 잡을 생각이 별로 없다는 주장을 적기도 했습니다. 아, 검찰이 자신을 그냥 잡는 신용만 한다. 뭐 유병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이 검찰 큰일 났네요. 유병언이를 잡아도 검찰은 혼쭐이 날 수밖에 없고 못 잡아도 당연히 혼쭐 날 수밖에 없겠네요.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과 처남 등 유 전 회장 일가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유 전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 씨, 유 씨의 처남이자 권 씨 동생인 권오균 트라이곤 코리아 대표, 유 씨의 형인 유병일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권 씨 남매는 혐의를 부인한 반면에 유병일 씨는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2010년 2월 구원파의 재산을 담보로 297억 상당을 대출받은 뒤에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유병일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 스스로 청해진 해운에 고문을 시켜달라거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가녀리고 가냘픈 대가 태풍을 남자처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다. 참 유병헌이라는 사람 여러 가지로 연구 대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가 뉴스 브리핑 전해주었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와 강릉 35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보다 3, 4도가량이 높습니다. 오늘 밤 동해안 지방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모레는 중부지방 전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는 20에서 60mm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는 등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5시 59분 들어왔습니다. 미리 듣는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아주 대단한 폭염이군요. 예. 이 와중에 지금 단식 농성, 그것도 맨땅
겨우 이렇게 천막 하나 치고 그냥 맨 땅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스팔트 그 복사열이 어마어마하던데 가보니까 건강이 많이 염려되고 이제 몇몇 분 병원에 실려가고 또 어머니들 합류하고 새정치연합의 야당 여성 의원들 3사람 은수미 뭐 이런 분들 합류했다고 하는데 24일 도 2명의 의원들이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네네 24일 내일 모레 글피죠. 100일째 되는 날인데 한 고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예, 고비가 또 다른 고비가 있는데요. 네. 지난주부터 극우 보수단체라고 하기 참 어려운 그 사람들이 행파를 치고 있습니다. 네, 행패가 아니라 거의 뭐 폭행, 폭력, 난동 수준이더군요. 예, 오늘은 그 서명하는데 데스크도 부시고 네. 습격 수준입니다, 정말로. 네, 네. 그리고 무슨 엄마 어쩌고 하는 단체에서 지난주에 이미 했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뭔가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동시에 행동을 하는 걸 봐서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엄마 부대가 아니고 뭐 악마 부대라면서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우선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단식 상황, 또 야당 의원들이 하는 상황, 그리고 그 심재철 위원장의 소위 마타도어 문자 논란, 이것도 사실은 카톡. 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 어버이연합 이런 사람들하고 그 괴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네, 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위원장은 특위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본인의 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예. 중간자적 입장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뭐 너무나 기본적인 사실인 당연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주 뭐 지인들 그러니까 뭐 의원이나 뭐 당 내부 사람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많이 보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유가족들도 그것을 입수했을 정도니까. 활동이었다. 네. 그런 말을 하고.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 공식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야당이 문제 삼아서 더 이상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하도록 뭔가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유가족 그 단식장에 법륜 스님이 정토회 회원들도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본인은 내가 가봤자 거기서 뭘 하겠냐. 예. 겸손한 말씀이시죠, 이거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집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있어서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영상 구성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뭐 한 2만 명 좀 더 모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자사고가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 자사고 교장들이 회견을 해서 절대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속내를 뜯어보면 전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입학률이 저조하거나 이러면은 차라리 일반고로 가는 게 더 낫다. 예. 그래서 거의 반 가까운 서울 시내의 경우에 반 가까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를 내심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들 때문에 못한다. 학부모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리포트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거기가 학비가 좀 비싸죠? 많이 비싸죠. 그런데 정원 못 채우는 자사고들도 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나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교육부로부터 국고로부터 지원은 끊기고 정원은 못 채우고 그러니까 내심 돌아가고 싶어들 하겠죠. 그렇습니다. 유경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업자 같은데요, 업자. 상황에 따라서. 서울시내에 25개 자사고가 있는데 그중에서 12개 정도인가요? 그 정도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또 완전히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로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쪽에서는 돌아가려면 특목고 그러니까 외고나 과고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 케이스 문제 저희가 금요일날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날 쌀 개방 특집이라서 기사가 너무 넘쳐서 주말 중에 좀 더 보강해서 전해드려야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오늘 그게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권은희 재산 공개 논란이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도
짚고 또 어떻게 보도했나라는 네. 것도 좀 비교한 그런 리포트도 준비했습니다. 네, 뉴스타파 보도도 꼼꼼히 짚어는 봐야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따 한 예. 3시간쯤 후에 텔레비전 뉴스로 보죠. 고맙습니다. 9시에 뵙겠습니다. 예. 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특별법 이러다가 정말 우리 지난주 말에 그냥 반은 추측 이러면서 이 얘기했는데 진짜로 730 재보궐선거 전에는 여야 합의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이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절실히 바라는 수사권. 그런 정도 수준의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좀 마음이 되게 무거운데요. 네. 오늘 7월 임시국회 첫날입니다. 예.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주례 회동을 가졌는데요. 지금 매주 한 번씩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이 오늘 비공개 회동을 하고 나서 공동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단판에도 나섰었고 또 오늘 비공개 회동한 뒤에 같이 이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니까 예. 사실 좀 기자들 입장에서는 주말새 뭔가 진전이 좀 있었나 보다 이런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이 비공개 회의를 하고 나와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발표한 게 뭐냐면 양당이 지금 실무진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놨잖아요. 같이. 예.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시 재가동한다는 겁니다. 네. 거기 이제 한마디 덧붙인 게 거기에 전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건데 예.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태스크포스에서 양당이 함께 꾸려서 실무 협의를 계속 해왔는데 전혀 논의에 진전이 없으니까 지난주 이제 막바지에 대통령하고 함께 약속했던 시한 막바지에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사자 회동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양당 원내대표끼리 또 만나고 이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TF 협상에서 전혀 진전이 없어서 실무자들이 도저히 이거는 우리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원내 지도부가 단판에 나섰는데 결국은 원내 지도부가 다시 또 공을 떠넘겨? 네, TF에다가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그 한마디 덧붙이면서 다시 거기에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걸 보면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함도 무능함이지만 이 새누리당의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집권 여당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사실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세다는 김무성 의원이 새 대표가 됐는데도 이럽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 본인도 이 수사권을 부여하는 거는 사법 체계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사실 겉으로는 김무성 대표도 야당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을 절대 수용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내부에서는 좀 내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제 좀 논의 자체를 기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여기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할 공간 아닐까요? 그렇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절실할 수 있죠. 네.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자기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또 박근혜 대통령 이후 포스트 박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이 김무성 대표가 이제 새로 당 대표가 되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 이런 것들을 사실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좀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도 좀 몇 가지 약간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긴 한데요. 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제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이 카카오톡에 보낸 메시지 이게 정말 황당하죠.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진짜 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라는 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 이 정도 사람밖에 없나 그러게요.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런 카톡이 설령 왔다선 치더라도 무시했어야죠. 그리고 혼을 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 심재철한테는 누드를 보내줘야 돼.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오늘 심재철 위원장이 그 비판적인 내용을 카톡에 이렇게 전달하고 주고받는 것도 의정활동이다. 정당한 입법활동이다. 이렇게 또 강변을 했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게 정신감정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 솔직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어쨌든 합의를 했는데 합의답지 않은 합의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새누리당 내에서 그와 관련한 대변인 논평이든 브리핑이든 이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호 특별법 관련 논의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거고요.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실 어젯밤에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하지 말자 이랬다는 거예요. 주례회동을.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야당이 또 나와서 수사권 얘기할 텐데 내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예. 오늘 지방에서 이 평택에서 최고위원 회의 하는데 그 끝나고 올라오려면 시간도 빠듯하고 그러니 차라리 미루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변인이 아주 강한 톤으로 논평을 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뒤늦게 밤에 다시 전화가 와서 그럼 11시에 예정대로 하자 해서 오늘 주례 회동이 있었던 건데 예. 어쨌든 새정치연합에서는 당초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거나 두자는 제안을 했다가 지금은 차라리 그런 거 말고 검찰이나 경찰이 참여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수사권 부여 이런 방식도 제안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게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제철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전혀 요지부동이어서 이게 730 재보궐선거에서 만에 하나 지금 예상하는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도 특별법 관련 논의가 그렇게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동력을 공급받기 힘들다. 그런 얘기겠죠.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장 단체 카톡 관련해서 야당에서
저 위원장 자격 없다. 그래가지고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완구 대표가 그거 뭐 나한테 좀 맡겨주세요라고 말했다면서요? 맞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뭐 당내 논의를 거쳐서 바꾸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의 정도 주고 말겠다 뭐 이런 건 뭘 맡겨달라는 거랍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서 보면 후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그 김무성 대표의 지도체제, 그러니까 새로 최고위원들이 된 사람 중에 친박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자꾸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알력이 네, 그렇죠.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 최고위원 외에는 사실 다들 비주류 의원들인데 비주류 최고위원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청와대가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금 강원도에 지금 신병치료차 가 있다는데 이게 진짜 병치레인지 아니면 이 마음이 불편해서 가 있는 건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 주변의 지도부가 전원 이 비주류이기 때문에 예. 사실 청와대가 당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통로는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를 통해서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하는 그런 통로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실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논의에서 이 심재철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 입지를 어떻게 뭐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버티면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절대 안 바꾸겠죠. 예. 그런데 안에 하나 좀 여당이 좀 밀린다, 여론이 좀 안 좋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심재철 위원장은 언제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국민을 좀 졸로 보고 있는 듯한 뉘앙스는 분명히 심재철 파동 건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7월 24일 내일 모레 3일 뒤면 세월호 100일째인데 뭐 요지부동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F한테 줬더니 얘기가 안 돼서 대표들 머리 큰 거두들끼리 모여갖고도 안 되니까 다시 TF로 넘기면서 전권을 주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참. 그 야당도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럼 도대체 그걸 왜 받았을까? 네. 그게 궁금한데요.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그거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이제 야당에서 주장을 했던 건 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에 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거는 사법행정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거니 도저히 못 받는다, 절대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 발 우리가 물러서서 특별사법경찰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게 아니고 진상조사위원으로 네. 경찰이나 검사가 사건을 갖고 있는 예. 경찰이나 검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지난주에 이완구 원내대표한테 제시를 했답니다.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답을 듣겠다 이렇게 아침에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그 답에 대해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내부에서 검토를 거쳐서 답을 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니 TF를 다시 가동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럼 실무 다시 가동하자, 법률 검토하자 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설명이더라고요. 네. 자, 오늘도 뭐 이 얘기 지금 우선 이강윤의 오늘에서도 몇 번째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각종 SNS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끊이지 않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 역공을 취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지금 경기 김포에 새누리당 후보인 홍철호 후보가 마찬가지로 권은희 후보한테 제기돼 있는 의혹, 예, 액면가 신고 관련해서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액면가 신고를 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역공을 취하고 나섰는데요. 네. 요는 그거랍니다. 홍철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액면가가 지금 33억 원으로 재산 신고를 했는데 실제 이거를 현재가 대충 계산해 보면 18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대폭 축소 신고한 건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니네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원래 법적으로 권은희 후보가 한 거는 문제가 없는 건데 니네가 억지를 부려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 그럼 니네도 문제 있는 거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선 거죠. 예. 그런데 저는 뭐 이 문제는 그래서 크게 오래갈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와중에 결국 상처 입는 건 권은희 후보일 거고 결국 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야당 지지층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은희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재산 신고를 했을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신고했던 그 양식이나 그 내용과 이번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고 정부 여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건 그렇잖아요. 이제 공천파동 논란이 좀 있었던 데다가 아무래도 야권 지지층에서는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권은희 후보가 그래도 이제 양심적인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이 내부 고발자였고 비판 압력을 극복하고 내부 고발에 나섰던 이런 양심적인 후보자인데 이 당사자인데 아니 남편이 이제 제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조금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남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제가 적절치 않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권은희 후보 정도 되면 이럴 거다라고 사람들이 기대치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번 더 무너지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효과인 거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 여든 야든 다들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렇죠. 뭐 방금 양 기자 표현에 뭐 그럴 게 없고 그것을 또 뉴스타파가 마음 먹고 보도했다는 것도 약간의 심리적 임팩트는 줬을 겁니다. 그렇죠. 조동 이런 데서 한 건 아니었고 어쨌거나 어디가 문제 제기를 했고 어느 진영의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 간에 중요한 것은 팩트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맞는 거고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를 가려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핵심이죠. 아무튼 뭐 새 주 시작하는데 전국 상황도 그렇고 여의도나 광화문 농성 현장도 그렇고 2주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첫 스타트가 별로 그렇게 좀 우울함에 가까운 그런 때군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참 마음이 계속 무겁네요. 네. 그나저나 선거 열기는 조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어째요? 730 재보선. 실제로 모든 언론들이 사실 730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미니 총선이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사전엔 그랬죠. 처음에는. 그런데 의외로 글쎄요. 실제 이 재보궐선거의 열기 혹은 국민적인 관심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아무래도 특히 야당 지지층이 사실은 선거를 외면하는 듯한 그런 양상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펼쳐지는 양상 같습니다. 어쨌거나 며칠 더 지켜보고 진전 상황 보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심재철 의원 왜 일어나? 오늘 제목입니다.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여성 나체 사진을 보다가 카메라에 잡혀 망신을 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인데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는 장면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심 최고위원은 다른 사람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생각 없이 눌렀는데 갑자기 사진이 튀어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심 최고위원이 누드라는 단어로 인터넷을 검색한 장면까지 고스란히 렌즈에 담겨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항의 성명을 내고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즉각 윤리특위에서 사퇴하고 새누리당은 사과하라. 이런 민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가
국회에서 가동될 때 유족들이 우려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심재춘 의원인가 하시는 분이 지금 특위위원장으로 계신다고 하시는데. 심재춘 의원. 예. 네. 그분 본회의에서 그때 누드 사진 보신 분 맞죠? 그리고 그분 인간 산찰 국정조사도 하셨는데 17개월 동안 선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끝났잖아요. 그런 분을 왜 위원장으로 하십니까? 그런 심재철 위원장, 최근에는 이런 일도 벌였네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마지막 날 유족들의 목소리가 여러 차례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란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하자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고 차단할 거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의가 빗발칩니다. 똑바로 해야죠. 기다려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이 계속되자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경고를 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퇴정시키겠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회의를 엄청나게 방해해 왔습니다. 회의를 엄청나게 방해해 왔던 바로 그분이 또다시 회의 때 그런 발언을 고함을 지르고 회의를 엉망으로 엉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정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화가 난 다른 가족들까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심 위원장은 퇴장 명령을 취소했지만 야당은 심 위원장과 조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내쫓고 무슨 국정조사가 가능합니까? 저희는 이런 피도 눈물도 없고 국민의 생명을 닭에 비교하는, 조류에 비교하는 이런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서 진상규명을 함께 논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공개한 심 의원 명의의 메시지에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 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설명도 담겨 있습니다. 궤변에다가 허위사실 유포까지. 왜 이럴까요? 알 수도 없고 뜬금없고 맥락도 이해가 안 가는 행위를 하는 그 까닭이요.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가 한창이던 2008년 7월 8일 MBC 뉴스데스크.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 쇠고기를 구워서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심재철 의원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도 특정 위험물질만 아니면 먹어도 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 2달간의 쇠고기 전국을 거짓말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놨는데요. 이거는 지금 거짓말이 과학을 이기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심재철 의원. 1980년 5월 광주의 봄, 민주화의 봄이 본물 터지듯 폭발하기 전 문제의 5월 15일 서울역 앞 집회 때 그 유명한 이른바 서울역 회군을 주도했던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하죠. MBC에서 기자 생활을 제법 했고 무슨 큰 사고가 나서 대단히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그러는데 그를 기억하는 유시민 등등을 비롯해서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심재철 의원, 학생 때의 심재철 이후로 여러 가지 실망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소한 그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잃지 않기를. 그는 아직 50대 중후반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에게 양식을 기대하는 것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잠시 게시판 좀 살피겠습니다.
밤덩어리께서 아유 조금 섬찟한 무서운 닉네임이네요.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망치는구나라고 하셨는데, 네, 지난 6.4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7.30 재보선의 공천을 통해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뭔가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바는 있었겠지만 그게 효과적으로 간단 명료하고 설복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또 생각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꼭 이런 식으로 이 타이밍에 내보냈어야 하는가, 그것도 광주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방금 우리 청취자께서는 망치는구나 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충분히 동의가 되는 대목도 있고요. 네. 왕싸가지님,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지금 손학규 후보와 이렇게 맞붙어 있죠? 재산 수억 원을 허위 축소 신고했다. 이게 이 상태로 당선이 되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이미 지금 대형 마트가 들어서서 영업 중인데 이것을 논이라고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물도 없으다 님은 조중동 측의 공격 대비해서 뉴스타파가 예방주사 놓아준 건 아닐까요? 그것 이외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권은희 보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어느 언론이든 우리 국민TV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안, 뭐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당연히 검증해야 하는 것이고요. 잘못이 있으면 꾸지람하고 제대로 폭로하고 보도하고 비판해야 되죠. 그건 뭐 전혀 이론의 여지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없으실 텐데 설익은 보도로 불필요한 논란을 하필 이런 시점에 야기한 것, 그런 거니까 자신들의 보도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면밀히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 꼭 언론이 전략적 사고까지 해야 할 것은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팩트를 잘 모았고 그것을 균형 있게 다루었고 상대 측의 의견도 충분히 진술을 듣고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진정한 독립 언론이자 공정 언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권은이 아니라 박은희 무슨 은이라도 당연히 그 기사 가치가 있고 뉴스 가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보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뭐 새누리당이니까 매섭게 해야 되고 야권이니까 특히 내부 고발자였던 권은희니까 뭐 조금 감싸주는 웬만한 것은 허물은 덮고 가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럴 필요는 없고 단지 보도물 그 자체로만 논해보자, 뭐 이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뉴스타파 정치 집단 아니니까 그냥이란 분도 지금 그런 말 남겨주셨는데, 정치 집단 아니니까 그런 좌고 우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진보는 잘 살면 안 되나, 진보는 부동산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뉴스타파 할 수 있는 보도이지만 부분적으로 잘못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줄은 뭐 개인의 사능 견해라고 치니까 그렇고요. 진보가 잘 살면 안 되나? 그건 아니죠. 진보건 보수건 간에 누구나 다 인간답게 잘 살자고 하는 것이고, 그 잘 살게 되는 과정에 탈법이거나 그런 거 불법적인 요소 없어야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모은 부, 떳떳하게 모은 부이면 되는 것이죠. 뭐 진보니까 가난해야 하고, 뭐 저는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이미 그것은 깨진 아주 구시대적 기계론적 이분법에 의한 논리고 이미 그것은 비판받고 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부대 봉사단 닮았어요, 청취자분께서 올려주셨네요. 가족들 모여서 지금 단식 농성, 동전 농성하고 있는 거 아주 그냥 기습습격, 폭행, 난동 수준으로 아주 박살을 내놨던데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저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양 갔을 때 뭐 동원됐다 뭐 이런 논란을 빚었던 그 할머니 이번에도 또 여지없이 모습을 나타냈더군요. 아무튼 이분은 저기 같아요. 그 보수 우파 진영에 뭐 어디서든 언제든 문제 있으면 나타나는 홍반장 그런 영화 있지 않았나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할머니인데 아주 건강도 좋으시고 왕성하신가 봐요. 문제되는 곳에는 항상 나타나세요. 엄마 부대를 엄마 부대 봉사단, 악마 부대 이런 얘기하고 있더군요. 작퉁진보 닉네임께서는 이번 재보선거는 한길이 철수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할 듯하다. 네. 꾸짖을 건 확실히 꾸져야겠지만 심판해야 할 것은 일단은 정부 여당, 집권 여당, 청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남기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많이들 답답하고 덥고 막 힘들고 그러시죠. 지금 꽉 막혀 있고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타이밍상도 그렇고 심지어 날씨까지 이렇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고 730 재보선에 대한 비전이나 전망이 그렇게 소망스러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쪽으로 그러지 않는 것 같으니까 더 답답함이 배가 되는 듯. 이게 게시판에도 오늘 그대로 드러나네요. 제가 무슨 똑 부러지는 시원한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송구함이 커집니다. 그런데 전들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고 신나게 무얼 한번 통렬하게 꼬집고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조진다고. 그래서 잠시의 카타르시스를 설령 얻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게 끝나고 나면 허탈감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참 진퇴양난입니다. 네, 한 주의 월요일이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되는데 묘하게 그런 게 되는군요. 같이 공감은 꼭 하겠습니다. 게시판 충분히 속속들이 못 살펴서 죄송한데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이죠. 윤재석 프레시안 기획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제대로 하십시오. 기획위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꾸 틀리면 어떡합니까? 휴대전화는 빨리 좀 복구가 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7월 31일 탈고할 때까지는 복구를 안 할 겁니다. 변 PD가 연락이 안 돼서 굉장히 애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그렇습니다. 방송일 하시는 분이 휴대전화 신속한 연락 체계를 갖추는 건 청취자에 대한 예의도 아닌가 싶습니다만. 자, 처음 순서 보죠. 네. 오늘 BBC를 보니까요. 네. 유엔 사무총장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기문홍이 28 사태에 휴전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세력이 계속 쌈박질하는 것 이외에는 별 큰 뉴스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라 그래요? 세컨 뉴스를 뭐라 그러지 옛날에 그 신문에서 사이드 톱이요? 사이드 톱. 그것도 몰라 내가. 사이드 톱으로 이 한류 대스타 제임스 가너 옹입니다. 이 양반은. 왜냐하면 86살이거든요. 이 양반이 타계했습니다. 별 큰 뉴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28 사태야 계속 되는 거니까. 네. 제임스 가너가 잘생겼죠. 사이드 탑으로 언급해야 할 정도의 걸출한 배우입니까? 예,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이 할리우드 대스타입니다. 조용하게 할리우드에서 활동했던 레이건 같은 B급 배우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말레이시아 민항기가 떨어지고 가자 지구에서는 민간인이 계속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조금 한가한 소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거는 계속 언고잉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다룬다는 것도 그렇게 큰 우리 이 아까운 시간에 그걸 계속 다뤄야 되겠느냐 이거죠. 어차피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폭은 아니고 그렇죠.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한 것과 관련해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
카스트로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네. 그저께인데요. 쿠바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라고 있습니다. 이 그란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제가업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오리온 제가 같은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의 오리온 제가.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초콜릿 왕이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아주 카스트로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그렇네요. 사고 여객기는 호전적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영토 위를 알고 있었다. 네. 결국은 너희들이 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은 지금 친러 반군이 쏜 걸로들 얘기하는데 카스트로는 또 다른 얘기를 했네요. 아니면 러시아 편이니까. 아하.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실체적 진실은 좀 시간이 지나서 블랙박스를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반군이. 반군이 블랙박스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좀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자신 있으니까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카오에다 넘기겠다. 예. 그러면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그거 야 우리 못 찾았어.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카스트로 얘기가 또 재밌는 게 1986년에 예전에 그 이제 옛소련 시절이죠. 우크라이나의 그 체르노빌 핵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쿠바가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해줬던 사실을 이제 또 상기시킵니다. 이 의료 지원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왜 쿠바가 의료 지원을 했겠느냐. 아울러 카스트로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것은 범죄이다. 뭐 국제적인 뉴스에 다 또 미주알 고주알 따지고 그래요. 아프신 분이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되게 어디 많이 아파갖고 라울인가 하는 동생한테 이거 2009년에 2009년에 이제 거기는 사실 대통령인데 우리가 표현이 다르잖아요. 국가평의회 의장. 예를 들면은 시진핑은 국가 주석이라고 그러죠. 뭐 대만은 총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는 다 프레지던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소위 국가평의회 의장, 쿠바 군사평의회 의장 이게 이제 결국 옛날에 박정희가 했던 국가재건회의, 뭐 대통령 권한대행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1959년에 바티스타 괴뢰 정권을 미국 괴뢰 정권을 까부시고 정권을 잡은 것을 잊지 말자. 그러기 때문에 군사평의회라는 걸 계속 씁니다. 물론 프레지던트예요. 근데 그 동생한테 막 주고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동생이 아무리 자격이 있다 그래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쿠바는요.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굉장히 독단적인 편파적인 판단인데 스칸디나비아 3국이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사회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리고 단지 쿠바는 독재를 할 뿐이고 그러나 싱가포르도 독재 국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싱가포르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여기는 동생한테 물려준 건데 스칸디나비아 3국하고 다른 건 뭐냐?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도 거기서는 선거를 위해서 정상이 바뀌고 여기는 찍어서 바뀌고 그런 바뀌고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4년, 5년 전에 그렇게 자기 동생한테 평의회 의장 자리도 넘겨주고 치료를 할 정도면은 저는 되게 아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말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그런데 할 말은 또 다 하나요? 작고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으로 죽었죠. 이 사람이 오면은 꼭 만나줬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이제 또 거동도 불편하니까 웬만하면 안 만나주는데 주요 인물은 역시 라울이 일종의 바지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가 좀 아프고 그래도 그래가지고 밑에 애들한테 시켜놓지만 중요한 인사를 만날 때는 자기가 만나죠.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어른은 어른이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말씀 나온 김에 쿠바 공부 뭐 그런 것 좀 한번 해보죠.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데일리 뉴스도 분석을 하겠지만 그렇게만 하면 이게 내공이 안 쌓이거든요. 우리 청취자분이나 심지어 우리 정치평론가께서도. 그래서 제가 별로 무식한 국제기자지만 내공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쿠바. 혹시 쿠바에 대해서 쿠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진행자는. 근데 앞으로
그 우리말을 좀 정확하게 구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 제가 별로 무식한 기자지만 예. 이거는 비문이거든요. 뭐가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어떤 거요? 어떤 거 예컨대? 제가 비록 무식한 기자지만이라고 하거나 예. 그래야지 제가 별로 무식한 기자지만 이거는 통합비가 안 그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무슨 실수를 하시나 조금 있다가. 자, 우선 예. 쿠바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뭐 키웨스트 제동가에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고 아, 예, 맞습니다. 큐바 위기, 미사일 위기 때 전 세계의 평화와 전쟁의 추 뒤로 있었을 때. 네네 그랬고 의료가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시네. 일부는 또 뭐 전반적인 무상 의료는 잘 돼 있지만 의료 자체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야구 잘하고 뭐 이런 정도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제 C가 네. 쿠바시 그리고 큐바라고 그러는 거는 제국주의 발음입니다. 아, 그건 뭐라? 미국 발음이고 쿠바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어에서는 그 격음을 안 쓰고 경음을 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쿠바라고 불러주십시오 앞으로. 쿠바가 아니고 꾸바. 그리고 알겠습니다. 페루. 네.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꾸바 공부. 쿠바는 1492년 그럼 생각나는 거 있죠. 저기 콜럼버스가 예, 뭐 미 대륙 그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그게 서쪽 인도인 줄 알고 서인도 제도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네. 이것도 제국주의적 명칭이죠. 그렇죠. 어쨌든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의 문제니까. 그렇죠.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냐, 억시덴탈리즘이냐인데 네. 이 쿠바 섬을 처음 발견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파냐 여왕한테 돈을 받았으니 스페인이 지배를 했죠. 하기 시작해가지고 1893년 8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370년 동안을 거의 400년이라고 하면 돼요. 400년 가까이 이공계 출신이라 또 따지는 게 많아요. 400년 가까이 스페인이 지배를 하다가 1898년에 아바나항에 정박 중인 수도 아바나죠. 여기 정박 중인 미국 선박에서 원인모릴 폭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게 음모론이 있습니다. 누가 폭발했을까? 그러니까 폭발을 시켰을까? 배 하나 이렇게 딱 희생양으로 던지고 그걸로 나라를 먹어보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미국이 일본하고 테프트 가스라 조약을 맺잖아. 미략을 맺지 않습니까? 1905년에. 그때 테프트 가스라 조약의 요체는 뭐냐? 한반도를. 일본 너희가 한반도 먹는 거 그때는 조선이지. 조선을 먹는 거를 묵인할 테니 우리가 필리핀 먹는 걸 묵인해라. 그 임세에 이 쿠바도 미국이 먹는 거죠. 아하. 그 근처입니다, 이게. 그런데 3년 후에 그러니까 1901년에 이제 공화제 헌법을 제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꼭두가시를 만들려면 똑같은 공화제 헌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플래트 수정법안이라는 걸 수정조항이라는 걸 만드는데 요게 이제 불평등 조약입니다. 뭐냐면 지금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라는 거 아시죠? 관타나모. 그 어큐 굿맨 거기에 나오는 그때 뭐 데미무하고 누구야? 잭 니콜슨. 그리고 이제 누구야 그저 마이너 리포트에 나온 키 조그만 친구. 톰 크루즈. 톰 크루즈. 이거 참 큰일 났네. 잭 니콜슨이 부대장으로 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지금 이란 이라크전 포로들 관타나모 기지. 아프간전. 아프간전.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닭장에다 글쎄. 그리고 막 희롱하고 학대하고 그런 거 그럼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 쿠바 한켠에 왜 미 해군 기지가 있냐. 글쎄. 요게 이제 문제냐면 강제로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거기가 많이 좋거든요. 거기다 딱 포진을 하고 우리가 이거 쓰겠다. 그 대신 조차비를 준다. 그때 당시에 조차비가 얼마냐면 금화가 2불짜리 2달러짜리 금화를 1,042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99년 조차라는데 100년간 그리고 2,084달러 아니에요. 근데 99년까지도 2,084달러를 줬어요. 그리고 99년에 안 나갔어. 99년에 안 나갔으니까 그 아프간 포로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쿠바의 영토 일부의 관타나모 해군 기지는 쓰고 있단 말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조차 지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데 혁명 정부가 왜 그거를 용인을 합니까? 쫓아내버리지. 나가라고 그러죠. 나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시효는 끝났습니다. 1999년으로. 근데 미국이 버티는 거예요. 못 나가. 왜냐하면 전략 요충지니까. 그리고 이제 일종의 쿠바의 목에다가 칼을 딱 댄 거 아닙니까? 여차하면 관타나모 해군기지에서
쿠바를 점령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쿠바 전역을. 네.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84달러가 901년에 산정한 그런 액수인데 지금도 2084달러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네. 응? 그러면 제가 당장 쫓아내야지. 러시아하고 비교해 보면 러시아가 이번에 푸틴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푸틴 방문하기 직전에 옛 소련 시절에 쿠바가 소련한테 진 빚이 350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가두마라 그러죠. 하원에서 푸틴 가기 전에 통 큰 선물 하나 주자. 그래가지고 90%를 감했어요. 그러니까 35억 달러만 받겠다. 예. 그것도 어떻게 받냐면 10년 분할 상환. 그러니까 한 3억 5천만 달러씩 받는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예. 자, 이런데 352억 달러 채무를 90%를 깎아줬는데 어느 나라는 이걸 갖다가 그 큰 땅을 갖다가 조차를 하면서 2084달러. 껌값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898년 이후에 카스트로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괴뢰 정권이 쿠바를 통치하고 있었다. 네, 뭐 이거네요. 괴뢰 정권보다도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그래야죠. 네. 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예.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이른바 바티스타 정권이 바로 그 괴뢰 정권의 마지막 정권이었는데 네. 그래서 1959년에 이제 카스트로하고 그 유명한 그 멋진 체 게바라하고 같이 이 쳐들어가 가지고 전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는데 6.25 때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죠. 6.25 때니까 1950년이니까 예. 바티스타 시절 아닙니까? 아직 괴뢰 정부가 있었던 시절. 그때 우리나라한테 아주 저렴한 거지만 물자를 지원했다는 사실. 모르시죠? 쿠바가? 쿠바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유엔군을 비롯한 16개 지원. 참전국. 16개는 참전국이고 5개 인도 지원국이 있죠. 이제 의료, 인도니, 스칸디나비아가 스칸디나비아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그게 지금 국립의료원. 국립의료원이요. 예. 근데 그때 쿠바가 우리한테 뭘 지원했는데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가 낳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소액에 조금나마 나라니까 하여튼 물자를 지원해 줬어요. 고아들한테 줄 물자. 근데 그런 나라가 42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에 굉장히 빚을 진 게 6.25 때 21개국만 알고 있잖아요, 보통. 16개 참전국, 5개 인도 지원국. 그게 아니라 42개 물자 지원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쿠바 바티스타 정권이라는 거죠. 그건 그렇고. 그거 중요한 거죠. 왜 그건 그래요? 진행자 어머님, 아버님도 걔네들이 준 우유 먹으셨을지 모른다고요. 그거. 자. 시진핑이 남미 다녀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때 어디 가서도 남미 다녀온 게 아니죠. 지금 다니고 있죠. 예,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달라진 차이나 파워, G2, 유엔화, G2 이런 거 해가지고 떠오르는 실세 이런 자기들 우군으로 만드는데 아주 주력하고 있고 미국이 은근히 신경 쓰는데 뭘 제대로 견제도 못하고 힘들고 이런 얘기를 얼핏 봤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짧게 그거는 좀 정리해 주시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18일 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 여자분이죠. 이쁩니다. 이분하고 이제 아르헨티나에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7천억 원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를 조금 받고 아니면 그냥 주는 거죠. 무상. 공짜로 줘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이 아르헨티나가 이른바 디폴트 선언했지 않습니까?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뱅크럽돼요. 근데 이거를 7조 7천억 원 정도, 중국 입장에서는 껌값 아닙니까? 이걸 딱 주고 아르헨티나를 딱 중국 편으로 만들면 소액이죠, 이게. 굉장히 소액이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럼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채무 불이행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외환이 위기에 왔다. 그러면 딱 주는 거예요. 근데 110억 달러 정도의 통화 스와프인데 아르헨티나가 중국을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건 이거는 그냥 니네 110억 달러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 110억 달러면 얼마 됩니까? 우리 돈으로 11조 원 되는 거 아닙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어쨌거나 그 대신 내 우산 밑에서 잘 있어라. 그렇죠.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또 짜증나죠. 예. 그 아르헨티나하고 나머지 남미 국가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거기도 굉장히 서로 간의 그 기싸움이 아주 심합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아이템인가요? 그 포클랜드라 그러면은 아르헨티나하고 영국이 옛날에 한판 82년도에 전쟁했었던 그래가지고 왕자도 갔지 않습니까? 해리역이 타고. 예, 해리역이 그 조종사로. 네네네. 그건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영국이 아직도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이 아르헨티나의 요구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영국 너희들 옛날에 제국주의적인 그 못된 그거 하지 말고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 말인데 뭐 그럼 무력 점거 중인 거를 해제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하여튼 영국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죠.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영토인데 옛날 고리장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게 언제 그런 거 따졌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물론 중국도 일종의 이것도 나름대로 복선이 깔린 거 아니에요. 네. 영국에 대해 이제 미국은 우리가 대등한 관계로 정립이 됐으니까 영국 정도는 영국은 영국 니네 웃기지 마.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손을 들어주는 거죠. 네. 영국도 지금 굉장히 그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일 거예요. 어쨌거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및 외교력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거군요. 돈도 좀 써가면서. 네. 그것도 명분도 분명히 명분 있고 있죠. 말이죠. 포클랜드 같은 건 명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번 시진핑 저기서 무슨 멋진 이벤트가 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 별로 관심 없는 건데 이 축구광이라고 그럽니다. 시진핑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요번에 7조 7천억 원도 받았는데 뭔가 선물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 줄 수는 없으니 이벤트로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한 게 메시 아닙니까? 메시의 등번호인 10번 유니폼을 시진핑이라고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준 거. 이게 사진에 나왔어요. 네. 사진에 나왔는데 아마 시진핑으로서는 7조 7천억 원 줬지만 굉장히 참 만족스러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중요한 것 하나. 시진핑 주석은 아까 좀 잘못 아셨는데 돌아온 게 아니라 23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거기 현지 시간 내일 모레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4일까지 베네수엘라 쿠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럼 쿠바 방문하면 카스트로 또 만나요. 그러면 만나고 또 뉴스가 하나 나오죠. 아마 이것도 좀 주시고 동그라미도 좀 줄 거고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그때 한번 하죠. 조금 지나더라도. 윤 의원께서 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조마조마한 국제뉴스 빗겨보기 무사히 끝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석 기획위원님. 네, 7월 20일 한 주의 시작이 그렇게 모든 면에서 청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타파의 권은희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보도는 무지에 의욕이 과잉 결합된 부실 보도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이자 야권 후보니까 웬만한 실수쯤은 눈 감아주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취재, 보도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겁니다. 팩트 앞에는 누구나 겸손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뉴스타파는 첫째, 비상장법인 보유주식 신고 규정과 권은희 후보 남편 소유 법인의 재산가치 산정에서 무지했거나 또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또는 취재가 덜 됐습니다. 둘째, 특수목적법인, 그 속성과 업무 방식 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유령법인이라고 보도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시켰습니다. 해당 취재 기자의 무지와 설익은 취재에다가 데스킹 과정에서 오류가 걸러지지 않은 채 보도된 그래서 결과적 오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번 보도는 뉴스타파의 그간 성과와 신인도의 일부분 흠집을 냈습니다. 오류 시인 여부와 그 자세를 지켜보겠습니다. 뉴스타파니까요. 소중하게 키워나가야 할 독립 언론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